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18일 백악관과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 제안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미국과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억압을 명백히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미래의 미국 지도자들이 인권을 지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제안하면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북한과 관련해 두 가지 큰 우려사항이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가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따라 2,700만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과 핵무기 사용에 따른 대량 살상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과 핵무기 사용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면서 두 문제는 함께 발생하며 함께 지속되고 함께 해결돼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아태 지역 선임 활동가인 프란시스코 벤코즈메 씨도 1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안보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 목적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속박하는 이유는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위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re that they spend on nuclear weapons production instead of, building food or providing, access to other services to the North Korean people is a trade-off that shows there's another layer of link between the two. 국제 앰네스티는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 복지와 삶을 희생시키는 정부는 대규모 전쟁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국제기구, 동맹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중국과 일본의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과 관련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북한 인권특별대사 임명과 북한 내 정보 접근 추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할 것 등 모두 3가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내는 반대의 목소리는 들릴 가능성이 작다며 이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아들 사망에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원비어 가족의 시도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겨냥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아내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정권의 현금줄을 차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부모의 북한 관련 자금 추적 노력이 북한 정권을 옥죄는 효율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한 배상금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재무부가 동결한 대북 제재 위반 북한 자산에 중국 등 제3자의 자금이 섞여 있어 원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북한 자금을 겨냥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 billion is a lot of money for a government like North Korea. Now, I don't believe that they're collectively going to scrape in all $1.5 billion. But first, the more of that money they can collect, the less anyone can unfreeze and give back to the North Koreans. 스탠튼 변호사는 또 원비어 가족이 북한의 동결 자산을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노력이 제재의 민영화 역량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등 판결 채권자가 개별적 조사를 진행해 북한의 다른 자산을 확인하거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북한 자금을 추적하는 등
미국 정부가 미처 추적하지 못한 돈을 추적하는데 민간의 역할 확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자산을 동결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놓는 등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저한 감시 아래 이 돈을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쓰게 하려면 북한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that money, which is currently being spent on yachts and limousines and nuclear weapons and to, in various ways, pay for the functioning of a government that doesn't serve the people. We can escrow that money into funds that can be used to provide for well-monitored humanitarian aid, to, refurbish clinics, to buy medicine.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의회에서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법안이 공동 발의되고 재무부가 이 법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등 원비어 가족의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살해하고도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1969년 벌인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한 데 대해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아직도 1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북한은 이미 밝혀진 기본 사실관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50년이 넘었지만 당시 실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가족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이라며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해 피해자들을 한국으로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에 대해 북한은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인권을 구실로 체제 전복을 노린 야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총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이번 주 중 작성해 관련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북한 측은 유엔사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북한 GP 총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팀의 조사를 마치고 대북 기술 정보 등 당시 북한군의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보고서를 조만간 미국 합참과 한국 국방부 등 해당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군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주 북한군 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에서 만나 고사총 발사 경위에 대한 설명과 정전협정 준수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제의했지만 북한 측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여파로 북한 등 47개 취약국에서 1억 8,300만 명이 식량 부족 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8일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식량 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종과 수확에도 악영향을 미쳐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취약국의 식량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굶주림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당초 예상보다 3배 정도 증액된 3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